면접은 어떻게 됐나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셔드릴게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지하철역. 한 청년이 떡볶이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면접을 놓쳐버린 후였죠.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민호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청년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그 금빛 라이터. 그건 40년 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은인에게 남긴 유일한 증표였던 거예요.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4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눈을 쏟아내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관악구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는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춥다. 지훈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한 달째였지만 월세조차 밀려있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낼 여력은 나지 않았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오늘이구나. 태양무역 최종 면접. 그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죠. 골목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도로를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욕실로 향한 지우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죠. 뜨거운 물은 보일러와 함께 사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그늘진 눈가.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빈 옷장 한 구석에 비닐에 쌓여 걸려있는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정장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죠.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어머니께서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꼭.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6개월 전에 공사장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병원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배달 라이터.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잤죠. 어머니는 공장 야간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61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 아버지 병원비. 그 돈을 어머니 월급과 지훈의 알바비로 겨우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죠. 어제도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태양무역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수백 번은 읽었을 종이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학점 3.8, 토익 920점.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능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만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으며 다시 시간을 확인했죠.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반지하 계단은 이미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길로 나온 지우는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다 멈췄대요. 도로가 다 막혔다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은 걸어야 했죠. 게다가 이 눈길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 면접은 9시였고 평소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아니야. 이런 걸로 포기할 순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27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까지 간 건 태양무역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양무역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죠.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아니 뛰어서라도 가기로.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고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폭설에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청년이 기이해 보였겠죠.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10분쯤 뛰었을까요?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죠. 지우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멈추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오늘만큼은.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1시간 넘게 눈길을 헤치며 달려온 지우는 마침내 지하철역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죠.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시간은 8시 20분.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겨우 도착했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3정거장이었어요. 10분이면 회사 앞까지 갈 수 있었죠. 8시 30분쯤 도착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저 앞에 보였어요. 하지만 역으로 가려면 앞에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죠.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한 길인데 오늘은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두 밑창이 눈에 미끄러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덕 중간쯤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일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떡볶이 냄비며 어묵통, 각종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나 보였습니다. 으이고, 으이고. 할머니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눈길에 제대로 된 마찰력을 내지 못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죠. 리어카 바퀴도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자신도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막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어머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빙판에서 완전히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할머니의 손에서 놓친 리어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죠.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했어요.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마치 축구 골키퍼가 공을 막듯이 온몸을 던져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죠.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지훈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리어카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고 등과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도 지훈은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막기 위해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결국 지훈은 리어카와 함께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장 바지가 찢어졌고 재킷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쓸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리어카는 멈췄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헉, 헉.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쓰라렸죠.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지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유일한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은 크게 찢어져 있었고 재킷은 눈에 젖고 진흙이 묻어 도저히 면접장에 입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구두도 한쪽이 벗겨져 있었고 가방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젊은이. 넘어졌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지훈을 보는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젊은이, 내가 다 망쳐놨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죠. 지우는 찢어진 바지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옷이야 또 사면 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에게는 새 정장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이런 차림으로 혹시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건가?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 근처 태양무역이요. 태양무역? 아이고, 그 큰 회사를.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하구먼. 내가 어떻게 보상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붙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50분. 면접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모습으로 가더라도 늦을 게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찢어진 바지와 더러워진 재킷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0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대신 병원에는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손목이 붓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넘어지면서 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면접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할머니라도 병원에 모셔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눈 내리는 언덕길. 찢어진 정장을 입은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눈 속에 남겨진 채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면접은 날아갔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지훈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폭설에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픈 게 분명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서서 접수를 도왔죠. 보호자 성함은요? 강지훈입니다. 환자분과 관계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자입니다. 할머니가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엑스레이 촬영 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손목 골절이네요. 깁스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깁스를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한 달 정도는 해야죠. 그럼 일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걸 드는 일은 절대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한 달이나 못한다는 건 생계가 끊긴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깁스를 한 할머니와 함께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9시 30분이 넘어 있었어요. 면접 시작 시간은 한참 지났죠.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태양무역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태양무역 인사팀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최종 면접 예정이었던 강지훈입니다. 아, 강지훈 씨. 면접 불참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불참은 탈락으로 간주됩니다. 규정상 예외는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년 만에 잡은 기회. 27번의 실패 끝에 잡은 마지막 희망.
그게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면접은 어떻게 됐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무언가가 있었죠. 거짓말. 눈빛을 보면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먼. 젊은이 인생을.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네가 날 도와주다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깁스한 왼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한참이 지나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젊은이. 이름이 뭔가? 강지훈입니다. 지훈이. 나이는? 28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박수님이야. 72이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훈군, 미안하.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할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수님 할머니는 깁스한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못한다는 것. 그것도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이 젊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꺼운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천으로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라이터였어요. 금빛이 발에서 은은한 광택만 남았지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이거 봐. 할머니가 라이터를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어요. 아니,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내 부적 같은 거야. 40년 동안 간직한 거거든. 지훈은 라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됐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흔적이 보였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죠.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할머니는 라이터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자네한테 행운을 줄 걸세. 자네가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라이터가 자네한테 갈 차례인가 봐. 할머니, 이건 너무. 들어봐. 이 라이터는 아주 특별한 거야.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에 한 젊은이가 내게 준 거야. 그 젊은이도 자네처럼 착한 사람이었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내게 이걸 주더라고. 이게 제 전부입니다라면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소식이 끊겼거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난 이 라이터를 팔 수가 없었어.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 같았거든.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네를 만났어. 그 젊은이처럼 착한 사람을. 이건 운명인가 봐. 이 라이터가 이제 자네한테 가야 할 때가 된 거야. 지훈은 라이터를 손에 쥐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야지.
그리고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찢어진 옷이라도 괜찮아.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마음이었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어요. 지우는 라이터를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방까지 모시고 리어카는 나중에 찾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40년 된 라이터, 누군가의 마지막 증표,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전해진 부적.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절망적이지만 희망적인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금빛이 바랜 표면, 뒷면에 작은 각인.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1985년. 40년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머니에게 이 라이터를 준 그 젊은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걸 건넸다는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을 떠난 걸까요? 지우는 라이터를 켜봤습니다. 딸깍. 40년이 지났는데도 불이 붙었어요. 작은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그리고 오늘 만난 할머니 생각.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태양무역 인사팀입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불참에 대한 추가 페널티라도 있는 걸까요? 어제 불참하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을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재면접 기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십니까?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재면접이요? 네. 어제 상황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면접.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이게 자네한테 행운을 줄 걸세. 정말 그런 걸까요? 지우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정장이었어요. 찢어진 바지, 얼룩진 재킷.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는 수밖에요. 오후 1시. 지우는 태양무역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정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게 웅장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접 대기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찢어진 바지가 눈에 띄었거든요. 면접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10명 정도 됐죠.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찢어진 바지, 얼룩진 재킷. 다른 지원자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어머,
저게 뭐야? 한 여성 지원자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옆에 앉은 남성 지원자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런 꼴로 태양무역 면접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귓속말은 계속 들려왔죠. 재수없게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와?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포기하지 마.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며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밝았고 어떤 사람은 어두웠습니다.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지훈 씨, 면접 준비해 주세요. 직원이 이름을 불렀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저 사람도 면접 본다고? 대체 무슨 연줄이길래? 지훈은 고개를 들고 면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앉아 있었죠. 60대로 보였습니다. 회장이었어요. 이민호 회장. 안녕하십니까? 지훈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지훈의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찢어진 바지, 얼룩진 재킷. 한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 어제 불참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차림은? 어제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옷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머니요? 네. 지하철역에서 넘어지신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회장은 지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조금 안정이 됐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훈은 준비한 답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관심, 태양무역의 비전,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스펙은 좋네요. 그런데 3년 동안 취업을 못한 이유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회사 생활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장점입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도왔다고 했는데 그럼 면접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했습니까? 지훈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죠.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답변도 잘 나왔죠. 주머니 속 라이터가 계속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뭔가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딸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면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금빛 라이터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 회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이 몸을 숙여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손에 쥐고 잠시 바라봤어요. 오래된 디자인이었죠. 금빛이 바랜 표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물건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라이터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희망을 잃지 마 -1985.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떨리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회장님?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라이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회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라이터를 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라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도 지훈도 모두 숨을 죽이고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의 눈가에 뭔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천천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제야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지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어제 할머니가 주신 겁니다. 할머니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면접관들이 깜짝 놀랐죠. 어떤 분입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넘어지신. 어디? 어느 역입니까? 3호선 신림역입니다. 회장은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실 겁니다. 손목을 다치셔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회장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지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면접관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다른 지원자들이. 취소합니다. 네. 오늘 면접 전부 취소. 다음 주에 다시 잡으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면접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재킷을 집어들고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이터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같이 갑시다. 저도요? 네.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제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신림역으로 갈 거야. 예, 회장님. 전화를 끊고 회장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라이터를 내려다봤어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 회장은 라이터를 가슴에 대고 꽉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계속 떨렸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훈도 따라 나갔죠. 로비를 가로질러 입구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이미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탔습니다. 지훈도 뒤따라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회장은 라이터를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침묵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죠. 회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벗어나 신림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회장은 여전히 라이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가끔 라이터를 들어 올려 뒷면의 각인을 확인했죠. 희망을 잃지 마 -1985. 그 글씨를 볼 때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옆에 앉아 회장을 몰래 쳐다봤어요.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두려우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 할머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는데 오히려 미안해 하시면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눈치운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 회장이 살던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 근처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3호선 신림역.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지훈은 어제 그 언덕길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던 그곳.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차는 역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오래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분식집, 철물점, 슈퍼마켓.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간판들이었죠. 저 앞입니다.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작은 건물 앞, 좁은 골목 모퉁이. 거기에 떡볶이 리어카가 보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 뒤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왼손에 깁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떡볶이를 젓고 있었죠. 힘겹게 보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죠. 지우는 차 문을 열고
먼저 내렸습니다. 회장도 천천히 내렸어요. 라이터를 꽉 쥐고서요. 두 사람은 리어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의 걸음이 느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죠.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에게 떡볶이를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알아봤어요. 어머, 젊은이? 면접은 어떻게 됐나? 할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봤어요, 할머니. 다행이구먼. 걱정했어.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앞에 섰죠. 할머니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였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시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쥐고 있던 라이터를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금빛 라이터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라이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숨을 들이켰죠. 이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떡볶이 국자를 든 손이 멈췄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라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국자가 냄비에 떨어졌죠.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는 라이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깁스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받았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작은 각인. 희망을 잃지마 마이너스 1985. 할머니가 직접 새겨 넣었던 그 글씨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할머니는 라이터에서 회장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40년 전에 봤던 그 절박했던 눈빛이었죠. 할머니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리어카에 등이 부딪혔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한강 다리에서 만났던 그 젊은이, 죽으려던 그 사람, 라이터를 주고 떠났던 그 청년,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라이터를 쥔 채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정말 민호야? 네, 이민호입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풀린 거예요. 회장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회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60이 넘은 대기업 회장이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40년. 그 긴 세월을 기다린 재회였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깁스한 왼손은 쓸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요. 그 손에는 힘이 있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꽉 쥐었죠. 어떻게 날 찾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라이터를 가리켰어요. 이게 저를 데려왔습니다. 라이터? 네. 아주머니께서 이 젊은이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면접을 보러 왔고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회장을 바라봤죠. 그럼 이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은혜를 갚아야 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습니까?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어요. 22의 이민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강물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라이터 하나, 재고로 남은 마지막 물건이었어요. 라이터 수입 사업, 환율 폭등으로 완전히 망했죠. 5천만 원의 빚. 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젊은이, 안 돼.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죠. 32의 박수님이었습니다. 새벽 재료시장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길이었어요. 다리 위에 서 있는 젊은이를 봤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놔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놓지 않았어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수님은 민호를 난간에서 끌어냈습니다. 힘이 셌어요. 분식집 일을 하며 단련된 힘이었죠.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야. 수님은 민호를 자전거 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어요. 자신이 일하는 곳이었죠.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앉아. 수님은 민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죠. 라면이 끓는 동안 수님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오래 굶은 것 같았어요.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수님은 그릇에 담아 민호 앞에 놓았어요. 먹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어요. 먹어야 살지. 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어야지. 수님의 말에 민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뜨거웠죠.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수님은 또 끓여줬어요. 그것도 비웠죠. 새 그릇을 먹었습니다. 잘했어. 수님은 민호를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쉬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자. 내일 얘기하자. 민호는 그날 밤 그곳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잤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수님은 민호를 돌봐줬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웠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을 순 없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 해. 민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금빛 라이터, 자신이 수입했던 그 라이터 중 하나였어요. 이게 제 전부입니다. 라이터를 수님에게 내밀었죠. 받을 수 없어. 받아주세요. 제발. 이게 없으면 전 아주머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수님은 라이터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뒤집어 보니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죠. 잠깐만. 수님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조각칼이었어요. 라이터 뒷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다 새기고 수님은 라이터를 민호에게 돌려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 힘들 때 보고.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가지세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받을게. 그런데 약속해. 꼭 살아. 잘 살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수님은 분식집 일을 계속했죠. 라이터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팔 수도 있었어요. 고급 라이터였으니까요.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잘 살았으면 매일 빌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죠. 식당은 문을 닫았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일을 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라이터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부적처럼요. 그리고 어제 지훈에게 줬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도와줬으니까요. 그 라이터가 지훈에게 행운을 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오늘 라이터가 민호를 데려온 겁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알아. 보면 알아. 잘 살았구나. 네. 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40년의 세월. 그 긴 시간이 이 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그들을 이어준 거였죠. 라이터를 통해서요. 할머니가 준 라이터. 40년 전 어떤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준 그 라이터. 그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제외시켰죠. 기적이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놓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떡볶이 리어카 앞 골목길 한복판이었죠.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주머니,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회장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니야, 일어나. 이러지 마. 깁스한 손으로는 힘을 쓸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만 잡아당겼죠. 하지만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 대기업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이었죠. 은혜를 갚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회장과 마주보며 앉았죠. 괜찮아. 다 괜찮아. 할머니는 회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잘 살았잖아. 그걸로 됐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요.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회장은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죠.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죠. 손으로 눈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잘 사는 걸 봤으니까. 안 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주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가 아니라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회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대답이었지만 회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회장을 안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강지훈 씨.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은 할머니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릴 이어줬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아주머니를 도왔고 라이터를 받았고 그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도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착한 일은 돌고 도는구먼.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40년 된 그 라이터,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할머니는 라이터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죠.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그 글씨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라이터를 다시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가져. 이건 내 거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거예요. 회장은 라이터를 할머니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함께 간직해요. 우리 인연의 증표니까.
할머니는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골목길 한복판, 떡볶이 리어카 앞,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 한 청년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라이터 하나가 이어준 운명이었습니다. 리어카 옆 작은 의자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회장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부두에서 짐을 날랐어요. 3년 동안이요.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야간 경비. 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무역 중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사무실도 없이 전화 한 대로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조금씩 커졌어요. 1년, 2년, 3년. 직원도 생기고 사무실도 생기고 10년쯤 지나니까 제법 회사 모양새가 나더라고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왜? 아주머니가 생각났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매일 생각했어요. 그 분식집 근처를 수십 번도 더 갔어요. 하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15년 전쯤 문 닫았어. 그 말을 듣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계속 찾았어요. 사람도 고용해서 찾았죠. 하지만 이름도 정확히 몰랐고 사진도 없었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떠났잖아요. 제 잘못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지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야. 뭐 그냥 살았지. 남편을 만났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같이 식당을 했어요. 딸도 낳고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갔어. 10년 전에. 그리고 딸도 교통사고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그런 거지 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혼자 살게 됐어. 식당도 문 닫았고.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야. 떡볶이 장사. 회장은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냄비, 해진 천막, 오래된 바퀴. 할머니가 이런 걸로 생계를 이어왔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도 라이터는 안 팔았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못 팔았어. 이게 내 마지막 희망 같았거든. 희망이요? 응.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 할머니는 라이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매일 이거 보면서 빌었어. 그 젊은이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길. 그게 내 위로였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할머니는 라이터를 회장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 내가 간직해. 잘 살았으니까. 회장은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모든 걸요. 집도 생활도 건강도 전부 제가 챙기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40년 동안 못한 걸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회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회장은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강지훈 씨. 네, 회장님. 당신도 합격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규직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해외 영업팀으로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라이터가 행운을 줬지? 지훈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됐구먼. 착한 일은 보상받는 법이야.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도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따뜻한 곳으로요. 아주머니가 쉴 수 있는 곳으로. 할머니는 리어카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시를 내렸죠. 리어카 수거, 할머니 집 정리, 병원 예약. 모든 걸 즉각 처리하라고요.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옆에 있으니 편안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길이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40년 가까이 살았던 그곳이었죠. 이제는 떠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죠. 20평 정도 되는 곳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폭신한 침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회장이 직접 가구를 골라주었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옷장. 필요한 모든 걸 채워 넣었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 집이야? 네, 아주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과분해.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회장이 예약한 곳이었죠. 할머니는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에 어색해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식기, 격식 있는 분위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주머니, 편하게 계세요. 회장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훈도 함께 앉았습니다. 지훈도 이런 곳은 처음이었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주문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할머니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회장이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맙구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어요.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작게 들렸죠. 한참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건강검진? 네. 정밀 검사 받으셔야죠. 그럴 필요까지 필요합니다. 손목 깁스도 풀어야 하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지훈을 돌아봤어요. 강지훈 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네, 회장님. 해외 영업팀이라고 했죠?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먼. 정말 잘 됐어.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복이지. 회장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금빛 라이터가 조명 아래 반짝였죠. 이게 우릴 이어줬네요. 세 사람은 라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라이터를 만졌어요. 4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구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은 거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라이터는 희망이었어요. 아주머니의 희망, 제 희망,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라이터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 다들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할머니가 라이터 뒷면의 각인을 쓰다듬었어요.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이 글씨가 정말 지켜진 거구나.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같이 먹어요. 매주? 네. 지훈 씨도 함께요.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요? 당연하죠. 당신이 우릴 이어줬잖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가족처럼 지내자. 가족.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미소 지었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민호야. 네, 아주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이런 아름다운 순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차를 타고 할머니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할머니가 내렸어요. 들어가세요. 내일 병원 모시러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도 손을 흔들어줬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훈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네, 회장님.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당신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할머니를 도운 선택, 면접을 포기한 선택. 그 선택들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이터를 떨어뜨린 것도 선택이었을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운명이었겠죠.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 잘하세요. 월요일에 봅시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절대로.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1년 전처럼 폭설은 아니었습니다. 소복소복 내리는 한방눈이었어요. 강지훈은 태양무역 해외 영업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입사 1년 만에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아버지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계셨습니다. 오른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박수님 할머니는
따뜻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목 깁스는 진작 풀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민호와 지훈이 찾아왔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이민호 회장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유리 케이스 안에 라이터가 놓여 있었어요. 금빛 라이터. 40년을 함께한 그 라이터였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라이터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 마이너스 1985. 그 글씨가 매일 힘을 줬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죠.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예전처럼 리어카에서 파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세 사람을 위해 만들어줬어요. 맛있다, 할머니.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아주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회장도 맞장구 쳤어요. 호호 많이 먹어.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1년 전 오늘도 눈이 왔었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라이터를 켜봤습니다. 딸깍. 여전히 불이 붙었어요. 작은 불꽃이 흔들렸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작동하네요. 희망은 절대 꺼지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불꽃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을 이어준 거였죠. 회장이 불을 끄고 라이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죠.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 한 청년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라이터 하나가 이어준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선행의 씨앗만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착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